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았던 후조의 석호가 고구려에게 군량미를 지원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후조란 본래 조나라이나 유엔이 건국한 조나라, 즉 전조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후조는 하복성 형태시와 한단시를 중심으로 존재한 중국 내륙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내륙의 나라가 고구려에게 군량미를 지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한반도에 존재하였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8년 석호가 조복을 보내 우리에게 연나라와의 전쟁을 도와줄 것을 청하였으나 군량이 없다고 하며 거절하니 조복이 배 300척으로 군량 30만 곡을 점제로 운송하여 남소로 전하게 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자리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삼국사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역사에서도 등장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삼국사기의 편자들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니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왕 석호가 도요장군 조복을 보내 청주의 무리들로 하여금 해도를 지키게 하고 곡식 300만 곡을 보내주었다. 또 배 300소로 곡식 30만 곡을 고구려로 보냈다. 전농 중랑장 왕전에게 무리 1만여 명을 이끌고 해빈을 둔전하게 하였으며 또 청주에 영을 내려 선박 1천소를 만들어 연나라를 공격할 모의를 하였다. 자치통감 권 96의 내용입니다. 석호가 청주의 군사를 동원하여 해도를 지키게 하였는데 여기서 청주는 산동성 청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호타하 남쪽의 청주를 일컫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청주는 바로 이곳의 청주를 가리킵니다. 해도 역시 호타하의 섬을 가리킵니다. 즉 조나라가 호타하 북쪽에 존재하는 연나라를 공격하고자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석호는 도요장군 조복을 파견하는데 도요라는 한자의 뜻은 요수를 건넌다는 뜻이고 도요장군이란 요수를 건너는 임무를 맡은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복성 형태를 중심으로 존재한 후조는 청주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청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으로 석가장시에 있는 연나라를 공격하고자 한 것입니다. 청주에 대한 자세한 근거와 설명은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와 후조의 친분은 이보다 이전인 서기 330년 9월에 천자를 표방한 후조의 성늑이 고구려 미천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0년 9월 후조의 성늑이 천자를 칭하였다. 사신을 보내 주옥, 삼사경적, 필단, 약물 100종의 공물을 바치며 함께 모용을 공격하자고 청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미천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늑이 먼저 미천왕에게 공물을 바치며 인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사를 받은 미천왕은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 후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맥궁 10개를 보내주며 모용선비에 대한 공격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대답에 대단히 만족한 성늑은 다시 많은 답례품을 보내며
천하를 반분하여 후조와 고구려가 나누어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0년 11월 상능과 용발을 성늑에게 보내 맥궁 10장을 주고 선비토벌을 의논하니 성늑이 크게 기뻐하며 보마 한 쌍, 홍옥적 3병, 청금단 7필로 답례하며 말하기를 동방의 일은 오로지 왕께서만 주관하시고 서방의 일은 오로지 진만이 주관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박창호 필사본 미천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330년 11월 상능과 용발을 후조에 보내 궁시를 바치며 나라를 세운 것을 축하하였다. 당시 조나라 천자 성능은 직접 유효를 죽인 이래로 그 위세가 나날이 늘어났으며 자칭 천왕이라 하고 또 제를 칭하였다. 모용씨와 단씨가 모두 신하를 칭하며 축하 인사를 하였다. 성늑은 우리나라와 화친하고자 하여 낭낭에 사신을 보내 설득하였다. 왕이 마침내 명을 내려 해를 건너 찾아가게 하니 성늑이 크게 기뻐하며 보마, 홍옥, 청면 등으로 답례하며 말하기를 동방의 일은 왕께서 오로지 하시고 서방의 일은 진만이 오로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박창화 필사본 을불대왕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후조가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친 사실은 전하지 않고 오직 고구려가 후조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만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맥궁을 보낸 것을 호시를 보냈다고 전하여 고구려가 마치 뒤처지는 나라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서인 진서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시란 쌀이나무로 만든 화살을 가리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31년 서기 330년 후조의 성늑에게 사신을 보내 호시를 전했다. 삼국사기 미천왕편의 내용입니다. 이때 고구려와 숙신이 호시를 보냈다. 진서 권백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천왕이 죽고 그 뒤를 이은 고국 원왕은 그 분위기와 태도가 아버지 미천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시절에 모용황의 후연과 석호의 후조가 마침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고국 원왕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끝내는 모용황이 고구려의 도읍을 함락시키는 역사를 초래하게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8년 모용황이 조나라 천왕과 함께 단국을 깨뜨리고 그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모용황이 배신하고 속여서 빼앗은 땅이 많았다. 조나라 천왕이 크게 화를 내어 군대를 동원하여 모용황을 공격하였으나 모용황과 모여근이 이들을 막으니 후조는 얻은 것 없이 돌아갔다. 모용황에게 속한 군들이 상당수 후조의 편에 섰었는데 모용황이 이들을 모조리 토벌하고 주살하였다. 동의교의 봉추 혹은 송황, 유홍 등은 모두 후조에게 항복한 죄를 지었기에 우리에게로 도망와 귀순하였다. 왕은 손님의 예로 이들을 대우하고 서쪽을 정벌할 방법을 물으니 봉추가 말하기를 연나라 왕은 영명하고 현명한 신하들이 많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병사를 기르고 자금을 모아 서서히 도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원왕은 후조를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모용황의 연나라를 크게 성장시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조의 춘왕이 모용황을 정벌하고자 하여 사신을 보내 우리에게 함께 모용황을 정벌하고 그 땅을 나누자고 유인하였다. 왕이 방부와 창명에게 계책을 물으니 모두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후 움직이자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국 원왕은 후조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하며 군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천왕이 장군 조복을 보내 해도에 진을 치고 우리가 응하지 않음을 책망하자 왕은 군량이 부족하여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후조의 석호는 결국 30만 곡의 군량을 고구려로 보내줍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38년 석호가 조복을 보내 우리에게 연나라와의 전쟁을 도와줄 것을 청하였으나 군량이 없다고 하며 거절하니 조복이 배 300척으로 군량 30만 곡을 점제로 운송하여 남소로 전하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군량의 도착지는 고구려 서부 국경인 남소였습니다. 지금의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 남소촌에 그 지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후조는 호타하에 배를 띄워 고구려의 남소로 군량을 운반한 것입니다. 군량까지 얻은 고국 원왕은 마지못해 3만 명의 군사를 출전시키지만 국경인 안평에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왕이 300척의 배로 곡식 30만 곡을 남소로 운송하고 전년을 공격하게 하니 왕은 부득이 유벽과 조문에게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모용황을 공격하라 명하였다. 조문이 그리할 수 없는 7가지 조항을 말하며 진군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유벽은 출병하였으나 도중에 조서를 기다리며 달을 넘겼고 조정은 결정을 미루었다. 이때에 이르러 봉추 등이 도망와서 극구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침내 왕이 유벽과 조문에게 부대를 철수하라 명하고 담기를 보내 모용황이 후조에게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왕은 부득이 유벽과 조문에게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안평으로 나가되 관망만 하고 움직이지는 말라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연나라로부터 도주한 이들의 의견에 따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국 원왕의 결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들 도주자를 송환하지 않는 문제로 연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구려군이 대기한 안평은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을 가리킵니다. 후조의 석호는 고구려의 지원군이 오지 않자 마침내 전쟁을 포기하고 퇴각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석호가 전진하여 극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심하게 서두르니 모용황은 모용한의 철을 돌려보내 민심을 수습하였다. 모용한과 모여근이 열흘 남짓 힘껏 싸우고 현토태수 유패가 결사적으로 싸워 조나라 군대를 피곤하게 하였다. 석호는 아군이 오지 않음을 알고 물러갔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극성은 연나라의 도읍으로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존재하였던 후연과 후조 그리고 고구려의 자리를 대강의 지도에 표시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황의 아들 모용각이 이들을 추격하여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으며 모용한과 모여그는 병사를 나누어 반란하였던 성들을 수복하고 범성에까지 국경을 넓혔다. 봉추, 송황, 유홍 등은 우리에게 귀순하였으니 때는 5월이었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 원제기의 내용입니다. 퇴각하는 후조의 군대를 추격하여 대패시킨 전년은 그 영토를 북으로 범성까지 넓힙니다. 범성은 하북성 석가장시 평산현 북부에 존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용황이 명주를 바치고 봉추 등을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모용황은 화가 나서 쳐들어올 뜻을 가지게 되었다. 박창하 필사본 고국 원왕기의 내용입니다. 후조를 지원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전년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고국 원왕의 처신으로 결국 모용황의 연나라를 성장시키는 발판을 만들게 해주었던 고국 원왕은 모용황으로부터 고구려로 도망온 사람들, 즉 고구려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돌려보내지 않아 연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도 그 운영을 잘못하여 환도를 함락당하고 온갖 치욕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